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념과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얼만큼씩 갚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영끌이라는 이 자극적인 단어에 휩쓸려서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영끌했으니까 망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어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6월 27일 정부에서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들이거나 아직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주택 매수는 나랑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원래부터 대출이란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앞서 말했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념과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얼만큼씩 갚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해도 이걸 미리 파악해둬야 하락장이 오거나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주택,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두 번째, 이게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시는 건데 주택을 구매하면서 받는 신규 매수용 주택담보대출. 자,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LTV와 DSR이에요. 이 LTV와 DSR만 제대로 인지한다면 정말 평생 도움 되실 거예요. 우선 LTV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해석하자면 부동산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값 대비해서 얼마나 빌릴 수 있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집값이 6억이고 LTV가 70%면 4.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LTV의 비율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제 지역의 경우 LTV 50%,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LTV 70%로 정해져 있어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도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현재 규제 지역은 서울의 강남 3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까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이에요.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 부동산 상승이 앞으로 계속 과하게 지속이 된다면 규제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현재 제가 살려고 하는 집은 비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고 저는 6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LTV 70%인 4.2억까지 저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가요? 이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LTV와 DSR을 함께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LTV보다 DSR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DSR을 한번 알아볼게요. DSR은 총 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인데 이게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너 얼마 벌어? 그럼 이 정도 비율까지는 빚을 내도 되겠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나의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나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이면 DSR은 50%가 되는 거죠. 근데 이 DSR에 대한 퍼센티지도 정부에서 정해놓는데 현재 정책에 따르면 1금융권의 DSR은 40%로 일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1금융권에서는 현재 DSR이 40%로 동일해요. 이 DSR은 현재의 금리 상황, 본인의 소득, 신용대출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계산기 DSR 항목으로 가서 조회를 해보면 연소득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얼마까지 나오는지 모르니까 우선 5억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대부분 30년 만기로 하니까 360개월 넣고 금리는 대략 4%로 계산해보면 DSR이 57.29%가 나오네요. 자, 이러면 안 되죠. 아까 DSR 규제 한도가 40%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봉 5천에서 5억은 현재 받을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럼 40%로 맞추려면 대출금을 좀 조정해서 낮춰야겠죠. 한번 해보면
3억 5천을 넣었을 때 40.1%로 얼추 40%에 근접한 금액이에요. 그럼 내가 연봉 5천일 때 금리 상황과 규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대략 3억 2천에서 3천 사이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연봉과 현재 금리 상황에 맞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을 합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말했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같은 기타 대출이 있으면 이걸 다 미리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가장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LTV와 DSR 개념을 확인했는데 사실 LTV보다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DSR이 훨씬 더 강력한 규제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LTV와 함께 DSR 규제까지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떠드는 대출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영끌이 아닌 거죠. 미디어에서는 자극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다 영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이미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은행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영끌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본인 소득 안에서 감당이 가능한 만큼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요. 은행 대출을 받고 거기다가 사금융, 지인 찬스, 가족 찬스까지 써야 이게 진짜 영끌인 거지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은 절대 영끌이 아니에요. 영끌이라는 이 자극적인 단어에 휩쓸려서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영끌했으니까 망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LTV와 DSR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면 이제 현재의 규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현재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의 총액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이 됐어요. 원래 LTV와 DSR 정책에 따르면 돈을 많이 벌수록 잘 벌수록 많은 대출을 해주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연봉이 엄청 높은 전문직 고소득자여도 모아둔 돈이 없으면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아마 집을 처음 사게 될 텐데 이럴 때 적용되는 게 원래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으로 LTV가 80%까지 적용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LTV와 규제가 동일하게 70%로 변경이 돼서 더 이상 생애 최초의 LTV 혜택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지속성 있게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 또다시 정책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파악해서 그때그때 전략을 잘 세워야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살 게 아니어도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의 집을 살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채널은 3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각각 남자와 여자가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똑같이 1.5억씩 모아서 결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의 합산 자산은 3억이고 연소득은 둘이 합쳐서 1억이 되겠죠. 그럼 연봉 1억의 DSR은 대략 6억 3천에서 5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 정부에서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지금은 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억인 거죠. 그럼 이 부부는 모아둔 돈 3억과 최대 대출금 6억을 합쳐서 9억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LTV도 함께 봐야 하는데 9억짜리 집의 경우 70%의 LTV를 적용하면 6.3억이기 때문에 그 아래인 6억을 받으면 LTV에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럼 6억을 대출 받으면 원리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대출이자 계산기를 활용해서 확인해 보면 대출금 6억에 금리 4% 그리고 대출 기간은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상환 금액이 286만 원이 나오네요. 이걸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보면 원금이 86만 원이고 이자가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주택담보대출은 항상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형식인데요. 원금을 갚는 건 어차피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 고려를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의 대출 이자가 나가는 거죠. 연봉 5천 부부면 각각 실수령으로 360만 원쯤
가구 소득이 한 달에 그럼 720만 원 정도일 텐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자 200만 원은 이 부부한테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이 정도 금액의 대출 이자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 대출 금액을 줄여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더 모으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건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생활 소비 습관에 따라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내 집을 사기 위해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념과 LTV, DSR을 알아보면서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연봉이 적다고, 모아둔 목돈이 없다고, 서울에 집을 못 산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맨날 뉴스에 수십억짜리 집만 나오지만 서울에 찾아보시면 6억 미만의 집들도 많이 있고 경기도에는 그것보다 저렴한 집들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말이 집은 집으로 사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을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갈아타면서 올라가면 우리 모두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기간 몇 년 안에 이룰 수는 없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